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19년 9월 4일 수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홍콩 송환법 이 부분이 공식적으로 철회한다라고 밝혔죠. 캐리람 장관이. 그리고 미증시가 어제 이렇게 말씀드렸죠. 노동절 하루 쉬고 개장하면은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이겨낼 수 있는지 한번 보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정말로 강해진 거다라고 했는데 오늘 해줄 걸 다 해줬어요. 제가 원하는 기존에 말씀드렸던 수치를 다 해줬죠. 오늘 한국 증시가 정말 강해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홍콩에서 불어온 훈풍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존에는 반응을 안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보고 갈게요. 자, 뭐 뉴스에 이런 거 다 보셨을 거예요.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 이번에 캐리람이라는 이름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행정장관이 대규모 시위를 촉발한 이제 인도 법안 송환법에 대해서 공식 철회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홍콩 시민이 무려 100만 명이나 반대 시위를 펼쳤대요. 3개월 동안.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이제 글로벌 증시에도 우려감으로 작용하고 있었는데 하나는 해결된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말씀드렸었죠. 홍콩 시위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 언제까지? 중국에서 군사를 투입할 때까지. 군사를 투입해서 직접적으로 무력 진압을 한다거나 하지 않는 이상 그때까지는 그냥 우려감 정도로 작용하는 거지 실제로 큰 사건은 그러니까 적어도 증시에 큰 사건, 증시에 큰 부담을 주진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증시에가 중요하죠. 사건 자체는 크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중국에서 뭐 발포 정도는 했었죠. 뭐 시범 사격 정도로 해서 위협 정도는 했는데 실제로 뭐 투입되지 강력하게 뭐 투입돼서 무력 진압을 해서 문제를 글로벌에 크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민들의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겠다라고 오후 6시 우리나라 시간 오후 7시니까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요거까지 홍콩 TV 연설을 통해서 나왔고 이 입법회가 제기되는 절차 규칙에 따라서 조례를 철회하겠다. 송환법 조례 초안을 공식 철회한다라고 아예 밝혔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홍콩 얘기 나오면 이제 그거 끝났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악재 하나는 해소가 됐다 보시면 되고요. 자, 다우지수 먼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좀 크게 볼게요. 자, 하루 쉬었다. 미증시 여기 맞고 돌파보다는 한 번 정도 밀렸다 갈 가능성이 높다 했는데 가급적이면 그래도 21선 요 26,100포인트 위쪽에 있는 게 그래도 위로 넘어갈 가능성 돌파에 대해서 이제 좀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최소한의 것만 해줬네요. 1% 밀리면서 26,118포인트 진짜 최소한의 것 딱 붙여놨죠. 26,100에 그러니까 최소한의 것 정도 해줬는데 밀린 다음에 죄송합니다. 밀린 다음에 여기 21선 요 한 달 평균값이라고 했죠. 이 구간에서 터치가 나오고 저점 매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다행인 거예요. 최소한의 것만 해줬지만 그래도 해줘야 될 건 다 해준 참 애매한 말이죠. 최소한의 것만 해줬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할 건 다 했어요. 미증시가. 그래서 이렇게 하락할 것이다 뭐 미리 말씀드렸으니까 크게 우려감 갖지는 않으셨죠. 그래서 우리 증시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또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존에 언급드렸는데 어제 미증시의 뭐 하락 요인 중에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것들 중에서 미중 무역 전쟁이 아직 뭐 해결되지 않고 워싱턴에서 언제 만날지 이런 부분이 좀 해소가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거기다 금리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인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최근에 여러분들 처음 듣는 이름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제임스 블라드 많이 들으셨죠? 블라드 뭐 연준 총재가 이 사람은 강한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에릭 로젠그렌 어제도 말씀드렸죠. 로젠그렌이 연설이 있는데 이 양반이 분명히 금리 인하 선제적 조치보다는 확인하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리 인하에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양반이 연설이 있으니까 뭐 며칠 전만 해도 또 강력하게 이제 얘기했던 사람이 뭐 인하하자고 바로 이제 입장을 바꾸진 않았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역시나
역시나 둘이 반대되는 의견으로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둘 다 표결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영향력이 좀 커요. 그래서 블라드 촌제는 뭐 6월에도 뭐 인하를 주장했고 소수 의견 낼 때도 준하를 했고 뭐 로젠그렌은 7월에 금리 인하할 때도 두 명이 반대했습니다라면서 말씀드렸던 인물이죠. 그래서 이때 금리 인하 뭐 인하할 필요 없다 두 가지 둘 다 이제 뭐 순번에 따라서 표결권 얻는데 이렇게 있는데 인터뷰에 따라서 블라드 총재가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금리 인하를 강조했고 그죠? 블라드 총재는 금리 인하를 강조했고 로젠그렌 총재는 교사들과 학생들의 강연하는 자리가 있다고 했죠. 여기서 예방적인 금리 인하는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호학제가 이렇게 갈리는데 기존에는 이렇게 나오면은 로젠그렌이 나오면은 증시가 밀렸잖아요. 어저께 설명드렸죠. 기존에 증시가 약세를 보일 때는 악재가 나오면은 하락하는 건 당연한 거고 원래 악재가 나오면 하락하고 호재가 나오면 올라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아무런 이슈가 없어도 내려갔다. 호재가 나와도 반등이 뜨뜻미지근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슬쩍 조금 올라가는 척만 했죠. 그러니까 이게 증시가 안 좋을 땐 이랬다. 근데 지금은 달라졌잖아요. 우리 증시 볼게요. 우리 증시 보시면은 자 어제 말씀드리고 나서 1950 안 건드리는 게 좋은데 만약에 혹시나 밀리더라도 여기 유지해주고 21선에선 저점 매수 나오고 1950 유지해줘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 상승이 나오면은 그럼 우리나라 증시의 체력이 엄청나진 거다. 여기가 저점 신호일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이제 그 신호를 주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은 안 좋은 발언이 나오면은 호재와 악재가 겹치면 기존에는 같이 겹쳐도 개파락 나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밀렸단 말이에요. 기존에는 계속 밀렸어요. 근데 악재와 호재가 같이 나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강력한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제가 최소한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했어요? 1990포인트. 이 음봉 상단 정도, 꼬리 상단 정도는 넘어가야 되니까 안정적으로 1990포인트. 뭐 이 정도는 가주겠죠. 이 정도는 뭐 간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이걸 넘어가느냐 아니면은 맞고 한번 밀렸다가 가느냐 이 차이만 남은 거예요. 이제는 해줘야 되는 1차적인 부분은 다 해줬어요. 1차적인 거. 1차적인 거는 1990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1990포인트 왔고 그리고 나서 2050포인트를 넘어가 주면은 이거를 넘어가 주면은 약세에 대해서 이제 생각 안 해도 된다. 근데 한 번에 돌파하기보다는 요 60일선도 있고 저항도 있으니까 맞고 한번 튕겼다가 가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다시 한번 봐야 될 거예요. 여기서 한번 밀렸다가 올라갈 거냐 아니면은 위로 간 다음에 지지력 테스트를 할 거냐. 요것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돌파한 다음에 쉬는 게 좋은 거예요. 뭐든지. 제일 안 좋은 거는 돌파하는 척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음봉으로 이렇게 다시 강력하게 이탈하는 이게 제일 안 좋은 거고 그러면은 이 돌파한 게 페이크가 되는 거예요. 트랩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괜히 한 번 더 밀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최악의 상황만 아니면은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차라리 넘어갔다 밀릴 거면 그냥 내일 바로 밀리는 게 나아요. 내일 바로 한번 밀리는 게 낫고 1950 유지해줘야 되고 1950까지 안 가면 제일 좋습니다. 안 가면 제일 좋고 뭐 한 1965에서 70 사이 정도 저점 형성해서 다시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시장이 강해졌구나 생각하면 돼요. 1950을 안 두들기면 여기 명확하죠. 이제는 시장이 강해졌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근거를 알려드리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악재와 호재, 뭐 악재에 둔감해지고 호재를 찾는 증시다.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기존에는 의심이었다가 지난주 후반부터 이거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거의 확실시 되는 신호가 이렇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걸 지켜주고 있죠. 그러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외국인이 주식을 매도했다. 뭐 1200원 위니까 뭐 아직까지는 뭐 매도 구간 연기금 계속 사고 있죠. 오늘도 외국인이 매도한 거에 상당 부분을 매수하고 있다. 그리고 금융투자
최근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단기 쪽으로 해서 조금 올라가면 청산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사실 큰 신뢰를 주지는 못한다. 시장의 꾸준한 상승에 신뢰를 주지는 못한다. 근데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정도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러면은 한 1950 정도 가면 정리한다고 치면은 1950까지는 한번 가지 않겠느냐. 끌고 가면 제일 좋은 건데 지금 매매 패턴이 그래서 그래요. 참고 정도 하시면 되고, 그래도 연기금이 꾸준히 모으는 거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자, 코스닥 같은 경우 630 여기를 한번 건드려주고 돌파하면 제일 좋은데, 돌파해서 61선까지 건드려주고 630에 안착하면 제일 좋은데, 이게 아니더라도 차선책으로 630까지 도전하고 밑으로 내려와서 21선 지지력 테스트 받고 넘어가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죠. 중요한 건 630을 두들기느냐, 여기를 일단 두들겨 놔야 한 번에 돌파하든 두 번, 세 번에 돌파하든 할 거 아니냐라고 말씀드렸는데 두들겼잖아요. 이제 오늘 바로 붙여놨잖아요. 그러면은 양대 증시 다 제가 원하는 만큼 최소한의 1차적으로 해줘야 됩니다라고 했던 부분들은 둘 다 해준 거예요. 코스피 코스닥. 그러니까 증시의 체력이 강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최근에 흐름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는 마음으로도 와닿으시죠? 기존에 머리로는 이해하려고 해도 심적으로 힘들었던 게 이제 조금씩 종목들도 막 튀어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도 코스피 지수 올라간 게 없는데 상승 종목이 더 많아졌다. 기존하고는 다르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이게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이런 저점에 대한 신호, 반등에 대한 신호, 이런 신호를 잘 보죠. 시장에서 주는 신호를 잘 체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신호만 잘 체크해도 내가 도망갈 자리인지 아니면 지금은 좀 기다려야 될 장인지를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해줄 만큼 해줬다. 자, 수급을 보면은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600억이나 매수를 해줬네요. 개인하고 기관 물량은 싹 쓸어 담았습니다. 원래 외국인이 주도하는 장은 아닌데 코스닥은, 근데 뭐 굳이 매수하는 게 나쁠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뭐 매수해주면은 뭐 좋은 거죠. 선물에서 썩 그렇게 좋은 결과는 나오지 못해서 장중에는 거의 한 5,000계약 가까이 뭐 5,000계약 정도 매수가 나왔었는데 장 마감에 이렇게 쪼르륵 뭐 정리해 버렸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뭐 대신 기관에서 매도가 많았던 부분을 외국인하고 정리한 거죠. 그래서 외국인의 매수도 없어졌고 기관의 매도도 없어졌다. 그럼 중립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콜옵션 같은 경우 이제 위쪽으로 열어주는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 풋옵션도 은근슬쩍 이제 사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혹시나 모를 흔들림의 대비 정도는 하고 있다. 왜냐면 지금 최근에 워낙 뭐 강하게 올라왔으니까 혹시나 한 번 정도 흔들기가 나오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은 하겠다. 근데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 아니죠. 오늘도 금액적으로 보면은 콜옵션이 조금 더 높다. 물론 내가 외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설명드리면 머리 아프니까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수급도 나쁘지 않고 움직임도 나쁘지 않고 해줄 거는 다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삼성전자 뭐 44,000원, 뭐 43,500원 이탈했을 경우 빠르게 회복해줘야 된다. 그런데 빠르게 회복해주면서 44,000원 올라왔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조금 늦을 수는 있어도, 하이닉스가 좀 먼저 갈 수는 있어도 얘가 뭐 끝난 종목은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여기 끝나갖고 밀린 게 아니고, 저는 삼성전자는 걱정이 안 돼요. 근데 차라리 이렇게 44,000원 회복할 때 매매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이 구간에서 차라리 모으고 큰 물량 뭐 41,000원, 41,500원 이 사이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똑같습니다. 제안해드리는 건. 그리고 47,000원, 47,500원 이 구간 가면은 한 번 정도는 정리하고, 만약에 여기 47,000원을 돌파해서 안착했다 그러면은 재매수해서 또 다시 들고 가시면 된다. 간단하죠. 간단하고 명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SK하이닉스 이 종목이 먼저 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재용 부회장 뭐 이슈도 있고 해서 두 가지 중 하나, 하이닉스가 여기서 좀 기다리면서 삼성전자가 따라 올라오고 하이닉스가 간다던가, 아니면은 하이닉스가 먼저 가고 삼성전자가 따라온다던가, 뭐 이런 개념인데 둘 다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어제도. 근데 오늘 보니까 하이닉스는 거의 다 왔어요. 이제 8만원 두들겼잖아요. 지금 8만원 두들기고 있어요. 지금 8만원.
그래서 뭐 81,000원, 2,000원 요 사이까지 두들기면 제일 좋은 거고.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시장이 굉장히 양호하고 체력이 좋아지고 여러분들이 이 반등 구간에서 잘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만간 제가 말씀드렸죠. 그 8월 말에 이제 뭐 포트폴리오 뭐 진단을 해드린다. 원래 이게 저희 유료 회원분들께 해드리는 서비스인데 요거 여러분들 것도 이제 진단을 해드릴 겁니다. 대신 유료 회원분들은 공개하기 싫은 분들은 공개 안 하시는데 대부분 공개 안 하시는 분들이 뭐 많았는데 공개하고 싶은 분들은 공개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무료로 하기 때문에 공개 비공개에 대한 여부는 그냥 다 공개로 하겠습니다. 대신 성함이나 닉네임은 당연히 이제 개인 신변 보호를 위해서 비공개를 해드릴게요. 포트폴리오 진단 내일이나 해가지고 이 본문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확인해가지고 거기 본인 포트폴리오 쫙 다 올리시면은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다 해드리겠습니다. 빠짐없이. 그래서 기간 동안 잘 지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셀트리온 마지막으로 셀트리온 보고 넘어가면은 16만원 넘어간 다음에 어제 너무 최소한의 것만 해줬네. 요 양복 하나 더 나와주면 좋겠네요 했는데 오늘 이것도 해줬어요. 셀트리온이 요즘 기특하다니까요. 계속 말씀드렸죠. 16만원 여기 터치하고 내려온 다음에 21선 여기 한 달 평균 가격 터치하고 보이시죠?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이제 21선에서 꼬리 달고 저점 매수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기보다는 16만원에 붙여주고 하는 게 좋다, 넘어가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근데 최소한의 것만 해줬다 어제. 이거 좀 아쉽네. 양복 하나 나와주면 깔끔할 텐데 라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 양복이 나왔습니다. 요즘에 왜 이러죠? 제가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는 거를 시장에서 많이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나온다는 거는 시장이 체력이 강해지고 여기서는 자꾸 반등하려고 노력을 하고 올라가려고 상승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시장이. 제가 이거를 오늘 올라간 다음에 말씀드린 게 아니라 기존에 말씀드렸던 움직임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예언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이렇게 움직일 걸 제가 어저께 어떻게 압니까? 근데 분석을 통해서 이거는 조금 아쉬우니까 한 번 정도 더 쳐줘야 됩니다. 오늘이 됐던 내일이 됐던 이번 주 안에 한번 올라가면 좋은 건데 이 부분을 오늘 바로 해줬잖아요. 그러면은 분석이 잘 맞아 들어가는 장, 이런 장은 이제 여러분들이 매매하기 굉장히 좋은 장, 여러분들이 뭐 적극적으로 이제 좀 매매를 해도 되는 그런 시장이 온 거예요. 현금이 있다면은 현금을 풀어서 이 주식을 사도 되는 그런 시장이 오는 거죠. 단기적으로 흔들림은 중간중간에 나올 수는 있어요. 즉 주가가 계속 오르기만 하진 않잖아요. 주가라는 거는 항상 상하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 조금 반등이 나오고 좀 밀리는 거에 대해서 너무 우려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대신 최소한의 해줄 거는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탈하지 말아야 되는 지점 있죠. 1950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지점들은 꼭 지켜줘야 된다라는 것만 알고 가세요. 만약에 거기 이런 지지선입니다 하는 구간이 이탈하면은 한 번쯤 다시 한번 쉬어가야 되나라고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때부터는 그 전까지 지지선이 이탈하기 전까지는 지금은 안심해도 되는구나 하고 매매하고 트레이딩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설문지 제가 이렇게 올려드릴 테니까 내일부터 올려드릴게요. 내일부터 올려드릴 테니까 포트폴리오 진단 받으실 분들 진단 받으시고 이제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유료 문의는 따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요즘에 좋아요 구독이 많이 줄었는데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런 거겠죠. 좋아요 그리고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꼭 해주세요. 그러면은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댓글까지 달아주시면은 최고고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